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위에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 단위. 물리책 항상 맨 처음에 나오고, 공학책은 뭐, 당연히 이거 하고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리책, 어느 교과과정이나 물리책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단위예요.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그냥 슉슉 넘어가가지고 수식만 외우고 막 거기 숫자만 집어넣고 하다 보면은 물리가 어려워집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닿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거든요. 예. 그게 왜냐면은 이렇게 어떤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은 지금 베르누이 방정식의 변형식인데요. 그 지금 중력과 속도 g를 양변에다 곱해줘가지고 만들어낸 베르누이 방정식의 변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P1이 1메가파스칼입니다. 그리고 V1이 1m/s야. 그 다음에 로는 1g/큐빅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식에 과연 숫자를 뭐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뭐 집어넣어야 되겠어?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1 집어넣으면 안 되죠. 왜냐면은 이 식에서의 P는 뭡니까? 킬로파스칼을 원하거든요. 이 식에서의 로는 뭡니까? 킬로그램/큐빅미터를 원한다고. 그 다음 이 V는 뭡니까? 미터/세크 단위를 원해요. G 9.8 미터/세크 제곱이고 H1 뭡니까? 미터 단위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숫자가 막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숫자 어떻게 집어넣을지 고민하다 보면은 이 시간 다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물리가 그냥 산수의 수준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접근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너무 초반에 나오다 보니까 다들 이게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슉 넘어갔다가 넘어 돌아갔다가 다시 단위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이 단위에 대한 개념이 잡히신 분들은 공학을 엄청 좀 쉽게 접근하고 이렇게 문제를 좀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 물리량들은 7개의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쓰자 하고 약속한 게 바로 SI 단위입니다. 7개의 단위를, 기본 단위를 어떻게 쓰자 해서 정의한 게 SI 단위고요. 이 SI 단위의 기본 단위는 길이, 미터, 질량, 킬로그램, 시간, 세크, 전류, 암페어, 온도, 켈빈, 물질량, 몰, 광도, 칸델라 이렇게 7개입니다. 정의는 뭐 1m가 빛이 진공 2억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 정의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우리가 이렇게 불변을 하도록 길이 그 차원들을 정의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기본 단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도를 나타내는 무차원 단위입니다. 라디안, 스테라디안이 있어요. 요거는 라디안, 파이가 뭡니까? 180도죠. 예. 요거만 알고 비례식 세우면 뭐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SI 단위의 적도인데요. 보통 이제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10만 미터다. 이렇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1000km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숫자를 이제 줄여서 쓸 수 있는 것을 이제 적도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적도 몇 개만 이제 찝어 드릴게요. 킬로 10의 3승, 메가 10의 6승, 10의 9승, 기가 10의 12승, 테라 요까지 3, 6, 9, 12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이렇게 좀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센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밀리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 위로 4개, 아래로 4개, 토탈 8개 이 정도는 상식입니다.
상식. 예? 1cm 뭡니까? 0.01 미터죠. 100분의 1미터. 그죠? 이거는 상식입니다. 예. 요거는 외워야 돼. 이 현대사회를 살기 위해서는 외워야 됩니다. 문제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이거는 이 정도는 외우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단위를 이제 다른 단위로 이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년을 몇 초인가? 요거 변환할 때, 그냥,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야, 1년 몇 초냐? 물어보면은, 1년은 365일이니까, 여기다가 24시간, 그 다음에 여기 60분, 60초 곱하면은, 몇 초입니다. 이렇게 툭 튀어나오겠죠. 그런데, 이 식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떤 고등학교 수준이나 아니면은 대학교 수준의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식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1년을 다른 단위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셈에 대한 항등원 1을 곱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년은 곱하기 1. 그러니까 1은 뭡니까? 똑같은 것분에 똑같은 거죠. x분의 x가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년 분의 365일. 또 1을 곱해줍니다. 하루분의 24시간 곱하기 또 1을 곱해줘요. 1시간 분의 60분 곱하기 1분분의 60초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위가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되죠. 약분. 이어 데이 아워 미니 약분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남은 단위는 세크만 남고 365 곱하기 24 곱하기 60 곱하기 60만 남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나오는 거야. 응? 요걸 이해하면은 다른 단위를 바꾸는 것도 쉬워집니다. 1kWh를 킬로줄로 바꿔볼게요. 1kJ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1kWh 정의가 1kW 동력으로 1시간 가동한 에너지를 말하죠. 그러면은 1kW 곱하기 1시간입니다. 여기 뭡니까? 1시간은 뭐죠? 이 식 좀 바꿔볼게요. 얘를 다시 쓰면은 1kW의 정의는 뭡니까? 와트의 정의가 줄 퍼 세크잖아. 그죠? 그러면은 킬로와트는 뭡니까? 1kJ per sec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1kJ per sec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1시간입니다. 곱하기 뭡니까? 여기도 1을 곱해주는 거죠. 1시간은 뭡니까? 1시간 분의 60분 곱하기 1분분의 60초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 약분, 미닛 약분, 세크 약분 되네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3600kJ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1kWh는 뭡니까? 3600kJ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빨라지겠죠. 지금은 이제 천천히 풀어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1kcal가 이제 4.2kJ입니다. 요건 외워야 돼. 예, 외워야 됩니다. 암기. 네, 외워야 됩니다. 얘를 여기다 적용해보면은 1kWh가 몇 kcal인지도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3600kJ 곱하기 1 해줍니다. 1. 이거 뭡니까? 4.2kJ 분의 뭡니까? 1kcal죠. 네. 1kcal가 4.2kJ이니까 그죠? 1이 뭡니까? 4.2kJ 분의 1kcal잖아. 그죠? kJ 약분되네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4.2분의 3600kcal가 되는 거죠. 그죠? 1kWh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860kcal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분이 아마 고등학생이라면 요거 외울 필요 없고요. 대학교 1, 2학년이라면 뭐 외우면 좋고 안 외워도 상관없고 대학교 3, 4학년이라면 요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요 정도는 암기해야 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대학교 나와서 이제 취직해야 되잖아요. 예, 취직해서 이제 공대 나와서 먹고 살려면 1kWh가 860kcal 정도라는 거는 툭 치면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외워라. 4.1kcal가 왜 4.2kJ입니까? 물어보면은 줄 선생님께서 발견하신 열의 일당량의 개수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궁극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차원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거창하게 들리지만 이 차원 해석이 유체역학의 그 무차원 단위를 만드는 데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시면 그 고등 물리 아니면은 대학교 초반의 일반 물리에서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단위들이 다 7가지 SI 단위로 조합이 돼요. 아까 뭐 미터, 킬로그램, 뭐 세크, 그 다음에 뭐 켈빈, 뭐 등등 있죠. 7개. 7개 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이거 뉴턴의 그 운동 법칙 F 이퀄 ma라는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F는 ma입니다. 이때 m은 뭡니까? 얘 킬로그램이고요. 가속도는 뭡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그래서 힘 F가 가지고 있는 SI 단위의 차원은 뭡니까? 킬로그램, 미터, 세크,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원으로 표시하자면, 물리적인 차원으로 표시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압력의 정의는, 압력 P는 F를 단위 면적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죠? 그러면 F는 이제 단위가 뭡니까? 뉴턴 퍼 제곱미터죠. 그죠? 그래서 얘를 힘의 물리적인 차원이 얘니까 얘를 여기다가 샥 집어넣어주면은 뭡니까? 킬로그램, 미터, 마이너스 1승, S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겠죠. 압력은 그렇게 됩니다. 킬로그램, 미터 마이너스 1승, S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1은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줄이죠.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입니다. 줄은 뉴턴 미터죠. 얘는 보통 이제 단위는 줄을 쓰고요. 우리가 표현할 때는 워크럽 W를 씁니다. 라지 W를 쓰고요. 그러면은 힘은 얘니까 1의 차원은 뭡니까?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크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동력은 우리가 파워를 씁니다. 여기도 P를 쓰는데 파워는 줄 퍼 세크 파워의 그 단위는 와트를 쓰죠. 이 W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워크 이렇게 쓰고 그리고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을 씁니다. 뉴턴 퍼 제곱미터를 파스칼로 정의했어요. 그렇고요. 줄 퍼 세크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차원이 뭐냐면은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크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이 얘니까 여기다가 시간 세크 나눠주면 뭡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은 동력 나누기 전류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P 이꼴 A V에서 나왔죠. 얘는 단위가 와트고 A가 아니고 I입니다. 죄송합니다. IV I의 단위는 A고요. 그 다음에 V의 단위는 볼트죠. 근데 지금 전압은 뭡니까? 동력 단위 뭡니까?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크 마이너스 3승에 전류 암페어로 나눠졌죠. 암페어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전압에다가 전류를 나눠준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크 마이너스 3승 A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차원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도한 차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은 그 식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베르누이 방정식 같은 거 변형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좌변과 우변은 차원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차원끼리만 덧셈, 뺄셈이 가능합니다. 요거 두 가지 원칙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뉴턴의 운동 3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식 3개 여러분들이 기억날 겁니다. 첫 번째로 식은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인데요. 여기 보면 V 단위가 뭡니까? 미터 퍼 세크죠. 는 V0 단위 뭡니까? 미터 퍼 세크일 거고요. 플러스 A 뭡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에다가 뭡니까? T, S죠. 요거 약분되네? 그럼 뭡니까? 미터 퍼 세크, 또 미터 퍼 세크. 덧셈끼리는 같은 차원끼리만 가능. 맞죠? 좌변 미터 퍼 세크, 우변 미터 퍼 세크. 같죠? 좌변, 우변 차원이 같죠? 그러니까 이 식은 맞는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상수들을, 이 변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식을 썼는데 좌변, 우변, 덧셈, 뺄셈 항의 차원이 같다면은 한 95%는 여러분들이 맞는 식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입니다.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요. S는 이제 거리를 말하죠. S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렇죠? V0T, V0, 미터 퍼 세크. 또 T를 곱하네. TS죠. S. 플러스 2분의 1은 상수니까 얘는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 여기다가 T의 제곱이죠. S 제곱이죠. 그럼 요거 약분되네. 요거 약분되네. 결국엔 뭡니까? 좌변항은 미터만 남고 우변항은 미터 더하기 미터만 남죠. 상수는 신경 안 씁니다. 여기 하나 쓸게요. 상수는 신경 안 씀. 네. 그렇기 때문에 미터는 미터 더하기 미터. 맞네요. 같은 차원, 좌변, 우변 같은 차원. 그러니까 다 맞죠. 그 다음에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라는 식입니다. 얘 뭡니까? 좌변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겠죠.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그렇죠. 는 뭡니까? 2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S는 미터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에는 요거 상 넘어오면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좌변에는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우변도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니까 이 식은 차원으로 봤을 때는 맞는 식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도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첫 번째로 이 베르누이 방정식에도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했던 각가지 차원들, 기본 SI 단위계로 이루어진 차원들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이 식이 좌변의 덧셈 항들이 다 같은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당연히 우변도 같은 차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르누이 방정식 암기해서 시험 치려고 하다가 지가 여기 갔는지 모르겠으면 한번 해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 식에 대한 검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구글
많이 찾잖아요. 저 때는 네이버를 많이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뭡니까? 구글 바로 찾아보죠. 구글 찾아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식만 덜렁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 식만 덜렁 나와 있고, 단위 같은 건 잘 알려주지도 않고, 여기 P1은 압력, 로는 밀도, V는 속도, G는 중력과 속도, H는 뭐 높이,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이런 오류들을 범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 범하기 싫으면은, 한번,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차원을 한번 대입해가지고 보면은, 아, 이 시계에 내가 무슨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이걸 거꾸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3, 4학년들 레포트 쓸 때 보통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 인터넷에서 식 찾았는데 내가 이거 숫자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차원 해석을 한번 해가지고 싹 분석을 해보면은, 아, 내가 P1에다가는 파스칼을 집어넣어야겠구나. 뭐, 로우는,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를 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감이 여러분들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듣기만 하면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아이씨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하겠지만 한번 해보면 이게 손에 익으면 여러분들이 몸에 익히게 되면은 물리가 공학이 역학이 엄청 쉬워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리 단위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치 네오가 알약을 먹은 듯이 그 매트릭스의 네오가 알약을 먹은 듯이 물리의 세계가 확 눈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물리와 역학, 공학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